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어제 이 내마녀의 날은 잘 버티나 싶었는데 네. 오늘이 오히려 문제네요. 맞아요. 이 PPI 확인하고 나서 하루 만에 시장이 좀 힘이 빠져있는 맞습니다.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꽤 크죠? 중간에 살짝 낙폭 줄이나 싶어서 됐어. 괜찮아. 하다가 또 커지니까 맞아요.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 네. 그냥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K-뷰티 네. 그리고 K-푸드입니다. 화장품이랑 거의 지금 음식료 섹터가 시장 자체를 완전 좌지우지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오늘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다 화장품 쪽 그리고 그렇습니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소외됐던 쪽까지도 다 급등세가 이제 돌아가고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소외됐던 곳, 네. 그리고 심지어 실적이 안 좋은 데에서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2차 전지 쪽 한번 돌아볼까요? 요즘에 반등 흐름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됐다 싶었는데 여기도 또 반전인가요? 에코프로 머티, 블록딜 이슈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고민 해결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랭킹 기조로 많은 고민 해결 좀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232-8200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좋고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도 질문 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드림님.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2차 전지도 슬프고 시장 정말 대처하기에 손실이 커서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요즘에 이런 심정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좀 기다렸던 것들이 나와도 맞아요. 그게 딱히 오래가지 않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으로 조금 돌아서나 싶다가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면 다시 또 손실이고 그래서 힘이 더 빠지는 경우들 꽤 네. 많죠. 자, 그리고 불당 선수님께서 창호에코님 오늘은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훨씬 좋아요 하셨는데 네, 이걸 노렸습니다. 요즘에 윤지 앵커의 의상에 비해서 네. 제가 모니터를 봐도 너무 무거워 보이길래 오늘은 심지어 팔도 걷어붙였어요. 상대적으로 시원해 보이려고. 좋아요. 그래요? 다음번에는 반팔 셔츠 부탁드려요. 네, 오히려 근데 윤지 앵커가 더 껴입고 온 느낌이네요. 제가 오늘은 좀 얌전하게 입었습니다. 금요일 날 좀 왜 이렇게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뭐야, 무식 이런 대로 말한 거예요? 네, 저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얘기 더 읽죠. 네. 고고식님, 창호에코님 오늘 의상 너무 시원시원해 보이세요. 양보 바이바이 하셨는데 그래도 나름 자켓은 또 챙기고 왔습니다. 이따가 라스트 찬스 시간에는 자켓 입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리님께서도 오늘 약간 좀 버섯 재치기를 잘했네요. 안장군님은 장이 너무 어렵다는 한마디 네, 그쵸, 보내주셨고요. 네, 사랑리님 소매 위에 잔 근육 보이나요? 이게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오, 남자다. 보여요? 안 보이는 이거 안 보이잖아 지금. 그래요, 이 정도까지만. 네, 주식 논문꾼님께서 예. 앵커님들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네, 위에 보니까 공부합시다님, 얼른머스크님, 진영님과 명진님까지 오셨는데요. 좋습니다. 많이들 오시고 종목 진단 요청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체념하신 건가요? 종목 진단 신청이 평소보다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셔서 저희에게 종목 진단 주시면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랭킹쇼 주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랭킹쇼의 키워드는 OTT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OTT? 네, 그 이유가 오늘이 네.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 만큼 좀 시장도 힘이 났으면 더욱더 힘차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취미 중에 하나가 네. OTT 밀린 드라마 한꺼번에 몰아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다 보셨다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딱 퇴근하고 와서 맥주 한 잔 딱 먹으면서 그래요? 금요일, 토요일 몰아가지고 하나 시리즈를 그냥 통으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자, OTT입니다. 가장 분발이 필요한 OTT는, 분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네. 왠지 시장 상황이랑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시장도 분발이 필요하고, 만약에 맞습니다. 소외되는 종목을 갖고 네. 계시다면 또 분발이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OTT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분발이 덜 필요한 OTT는 뭐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너무 확연해서 예. 이거를 한번 꼬아봤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티빙도 있고, 웨이브도 웨이브. 있고, 그리고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게 뭐 하나 정도 있을 수 있고, 이 OTT 매니아 분들은 네. 또 이거 아마 4-5개 다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OTT별로 드라마가 나오는 게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저만 해도 원래 한 3개를 보다가 진짜요? 지금 하나 좀 줄여서 2개로 바꿨거든요. 뭐 보세요? 그거는 제가 뭐 편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3개가 아니었죠. 원래 저희 4개 봤습니다. 4개 보다가 지금 2개로 줄였어요. 부자시네. 제가 취미가 없잖아요. 저 운동밖에 안 하니까 콘텐츠 소비가 저의 유일한 취미란 말이죠. 운동하고 집에서 맥주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거 맞죠? 네, 맥주하고 소맥. 뭐 그런 거죠. 자, 민재 거는 뭐 몇 개 봐요? 저도 2개 봐요. 그런데 그래요? 이 2개 다 가족이랑 연동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개는 제 의지로 보는 게 아니고 네. 한 개는 제가 쿠팡 플레이 좋아해요. 저는. 그래요? 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떤 OTT를 선호하시는지, 또 어떤 OTT가 분발이 필요하다 보시는지 볼까요? 꽃미남 손 팀장님. 가장 분발해야 하는 전문가는 알겠네요. 그리고 연애를 하십시오, 창호인. 그래요. 뭐, 그러고 싶습니다만. 자, 그리고 사랑니님, 가족 연동력. 고고승님, 손 팀장님도 연애 좀 하세요. 그리고 김행복하자님, 윤지의 그 낭낭한 아이고. 목소리는 활기 없는 장터를 펄떡이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희망이 없는 펄떡은 뭐지? 왜 속삭여요, 펄떡을? 네. 자, 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OTT,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더 들어보고 이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재님은 OTT를 안 보신다네요? 오호.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 모셔보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갔다 오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호석 PB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요걸로 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드림님의 종목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좀 볼까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7,500원에 10%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현재 상황을 좀 보시면 저기 차트 보세요. 와. 고점 찍고 나서 정말 계속 밀려납니다. 네. 오늘도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아니 여기서 더 내려갈 자리가 있나 하니까 더 힘드시겠죠. 오늘 무려 9%를 밀어버립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사실 오늘 떨어지기 전에도 거의 40% 가까이 단기간에 주가가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아니 3월 고점이 그때 38,800원이었는데 현재 2만 원도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너무 심하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랑 연관이 되는 종목인데 요새 잘 가잖아요, 삼성전자. 아니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 종목. 그래서 문의도 많이 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여기서 오늘 또 급락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거 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데 또 급락이 여기서 연출이 되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고요. 아무래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 만큼 최근에 가격 흐름은 여러분들을 좀 이제 실망시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 IP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미세 공정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하면 5나노죠. 5나노 파운드리에서 이제 필요한 설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파이라고 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설계한 이제 그 반도체가 공정을 통과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한 지난주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주도 아니네요. 이번 주 6월 10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시대감에 비해서는 이제 주가 흐름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3월 달에 2월부터 3월까지 시세가 많이 분출했는데 그 뒤로 왜 못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월 달에 시세가 많이 분출하는 시기에서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통해서 이제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에 이제 AI가 심어져 있는 이제 이런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반도체 관련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도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 보통 저희가 퍼포먼스라고 하죠. 이런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1분기 실적도 뭐 적자였고요.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에서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분기에 있었던 계약들이 뭐 저단가, 뭐 저성능 계약들이 좀 많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요. 결국 이제 사업이 커지고 있으니까 개발과 관련한 인력 자체는 많이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라는 것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이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 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굵직굵직한 뭐 고단가의 고성능의 이런 계약들이 나왔을 경우에 관련해서 이 종목 자체만 놓고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안타깝게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통과를 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것도 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제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한 이후에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응이겠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이제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가격을 하단으로 보면 지금 조정이 나와서 빠질 수 있는 것이 약 이제 19,500원 정도, 지금 가격보다 2,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폭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 라인 자체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19,000원 정도까지 2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 이동평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닿는 26,000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참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에 나와서 저점 부근이죠. 19,000원대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가 매수해 놓으시고 26,000원, 7,000원 이 정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너무 힘넣지 마시고 앞으로 수익을 아니면 손실을 줄여가는 선까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귀숙님께서도 보유 중인 종목이시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걱정이 정말 이마저만 아니시겠어요. 맞아요. 네. 주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가 이런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고식님께서 함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요즘에 확실히 많이 쏠렸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그 화장품, 음식료 이쪽으로만 넘어가다 맞아요. 보니까 버티다 못했던 그 돈들이 다 거기서 다른 데 던져버리고 일로 쏠리는 것 같은 현상들 나타나고 있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졸파고 TV인데 모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끝나가네요. 그러게요. 자, 조조아리님도 안녕하세요. 오셨고요. 드림님 기다리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니 그래도 안심이 된다고 급하진 않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희님 위에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를 갖고 계신 분이 또 계신데 이것도 정말 어려운 판단 결정을 맞습니다. 앞두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저희는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미샤님의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이고요. 34,700원, 비중은 4%입니다. 계속해서 사고 모으던 종목이었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 연 3일 내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36,000원 정도 약간의 수익은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종목이 고점 생각해 본다면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새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게다가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뭐 딱 똑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급락 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피비님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4% 정도로 지금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더 가지고 가는, 그리고 기다려볼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종목이 움직이는 내용을 조금 생각해보자면은 지속형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규모가 커질 것이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조정이 일시적일 것이지 방향을 꺾는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더불어서 좀 생각할 것이 아무래도 뭐 일라이일리라든지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돼요. 비교를 해보면은 그 종목들은 뭐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접힌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차트로 보시면요. 지금 조정 나온 구간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 이후에 오늘 약하지만 아래 꼬리 달면서 20일 이동 평균선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조금 더 앞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정고점이죠. 작년 올 초죠. 올 첫 거래일에 있었던 정고점을 지난 6월 12일 날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시도를 실패한 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고점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조정을 거치고 나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 사모으는 중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3만 원 초반까지는 사실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더 사모으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고 현재 비중이 4% 정도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매수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요. 이 종목을 사모은다, 좀 길게 가져간다라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한 10%까지 늘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드린다면은 42,000원 드릴 텐데요. 42,000원은 전고점, 현재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전고점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 종목만 상담이 올라오네 이런 얘기가 채팅창에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좀 시장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비중 자체가 4%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까지 늘려가시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을 때 사모으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봐볼까요? 네. 보니까, 잠시만요. 오늘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얘기를. 상한가. 우와, 대단하신데요? 오. 졸고님께서 CJ 시푸드 수익을 보셨고. 정말요? 태일씨님께서는 사조 시푸드를 갖고 계십니다. 오. 그래요. 듣던 중에 다행인 소식이 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물회 얘기와 함께. 맛있을 것 같아요. 서당깨님은 물만 먹고 싶다고. 저도 사실 지금 목이 굉장히 마르거든요.
지금 진단 돌아가 있는 와중에 물 찾으러 갔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터벅터벅 돌아왔는데 네. 목마릅니다. 언론 머스크님 물국장이라고. 물국장. 물만 자꾸 먹는다고. 이게 좀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증시 상황이 참 야속하게 네. 느껴집니다. 자, 미샤님 감사 인사 전해주셨는데요. 자, 두 종목을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OTT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OTT 아니죠? 저거 왜 바뀌었어요, 저거 갑자기? 바뀌었어요. 분발해야 되는 OTT로 가는 거 아닐까요? 네. 자, 가장 분발해야 되는 OTT 순위 네. 5위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뭘까요? 넷플릭스. 둥둥. 두둥. 39% 점유율이죠. 네. 넷플릭스입니다. 뭐 거의 OTT의 대명사라고 볼 수 맞아요. 있으니 원래는요 이 순위를 그 점유율 순위로 가려다가 너무 당연히 1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5위가 넷플릭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들 뻔하게 예상하셨죠? 그래요. 잠깐만요. 손팀님 노잼 경고. OTT 회사에게 항의 메일 받을까봐 바꾼 것 같다는 판단. 손 팀장님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이따가 저랑 잠시 얘기 좀 해보시고요. 자, 고고씨님 그렇죠. 문제를 반대로 풀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해를 네.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겠는데요.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유튜브 서원희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는 네.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13만 4,600원에 10%입니다.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추가 매수해야 할지 그냥 가지고 가야 할지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정말. 자, 에코프로 버티 뭐 다들 아시죠? 네.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75,500원 5월 31일에 바닥을 찍고 나서 단기간에 한 일주일 사이에 60%를 솟구쳤던 대단한 파워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13만 8천 원까지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수가 위로 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낙폭이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네. 밀려버리니까. 블록들 이슈 나오면서 오늘 하루 만에 네. 지금 15%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화들짝 놀라신 거죠. 이대로 보유하면 좋을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더 낙폭이 커질 것 같다는 이런 공포심리 커질 것 같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상당히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오늘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하자면은 에코프로 머티의 2대 지주인 이제 블루런 벤처스가 블록딜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좀 팔았었죠. 주당 매도 가격이 11만 9,480원, 대략 한 12만 원 정도에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한 2천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2대 주주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기존 지금 에코프로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코프로 머티에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블록딜 가격보다도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제 최근 가격이 블록딜 가격보다 위쪽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그 시세가 맞춰지는 거죠. 시세가 맞춰진다는 차원에서 현재 11만 3,900원, 11만 4,000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단서를 좀 얻어볼 수 있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최근에 상승할 때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요. 최근에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오늘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시세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아무래도 이런 공포심이 좀 자극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이탈하는 물량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요 정도 가격 정도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6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층어분께서 사셨다는 게 14만 6천 원 정도인데 그 가격대가 매물이 지금 현재 가장 두꺼운 구간이죠. 매물이 두껍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 가장 많은 분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 매물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충분히 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목표가는 말씀해 주셨는데, 요청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12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15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15만 원 단기적으로 목표가 드리고요. 두 번째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겠죠. 20만 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목표가 15만 원, 그다음 목표가 2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접근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멋팁니다. 네. 오늘 급락세가 연출되는 종목, 2차전지 종목들이 같이 좀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서 에코프로 머티의 이런 급락이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모아지는 네. 국면이었죠. 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이야기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서언니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머티 네. 보유자 1인 이렇게 얼른 머스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머티 너 때문에 네. 우리 개인들 손실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정말 야속하게 느끼신 맞아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녀를 그리다님. 이거 닉네임부터 낭만적이죠? 네. 이분께서 아주 칭찬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이윤지, 토마토TV 미모서열 1위! 근데 제가 이거 창호 네. 앵커한테 읽어달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 네. 유창호 토마토TV 미남서열 1위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근데 때문에 뒤에 왜 이거 단서 왜 다신 거예요? 둘밖에 없지? 아니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저만 얘기해 준 줄 알고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그냥 저희 둘 다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말 같아서 무슨 약간 연극 대사 같지 않아요? 네. 독특하네요. 자, 서원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로데미님께서는요, 에코프 어티는 두려워할 거 없겠네요. 트럼프 입만 조심하면요. 단서가 좀 어렵네요. 그분의 입을 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장은 무서워요. 조조아리님의 한마디. 맞습니다. 그리고 귀숙님께서 추매해서 가져가면 되겠네요. 휴머니스트님 오셨군요. 티더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무인도요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무인도요? 네. 10억짜리 에스프레소님께서는 이 와중에 또 SK 이터닉스 네. 종목 진단을 어허.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상영님 요즘 장 너무 무섭다고요. 하루에 20%도 빼는 장. 네. 그런데 이렇게 급락이 정말 많은 장세입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반대급부로 맞아요. 급락도 정말 넘쳐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수익이 난다면 빨리빨리 좀 챙겨야 되는 장이 아닌가 싶어요. 자, 기숙님 유창호의 거두면 사위값 1이지요? 좋습니다. 그 사위가 빨리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종목 이야기 좀 나누고 오도록 네. 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랭킹쇼 나의 주식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검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은 변함없이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8만전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78% 상승하면서 8만 원, 79,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장에서 브로드컴의 실적 전망 상향과 주식 분할 계획 소식에 따라서 브로드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미국의 반도체주 움직임 양호했습니다. 메모리 업황과 또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오늘 주가가 8만 전자에 돌입하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 뒤를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6%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안착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스전 테마주 가운데 한 종목이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까지 7거래일째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가 68% 현재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7,1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력 수요 관리 1위 기업으로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전력 수요 관리 DR이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ESS, 태양광, 에너지 기술 분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공모가 4만 원이고 주가 장중에 82,20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 100%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 넘게 오름세를 띠면서 최근에 계속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점을 벗겨내면서 장중의 고점을 지키지는 못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주가 53,000원 선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서 이 가스전 발표에 따라서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있었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이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약 3억 2천만 원 규모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동해 광구에 따른 수혜 이걸 제외하더라도 펀더멘털 측면에 봤을 때 여전히 한국가스공사는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6%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통한 미수금 회수 본격화 가능성,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배당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PBR이 0.37배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4%의 하락으로 18만 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 경신을 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 반전하고 있는 HBM 장비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조금 전에 또 진단을 들어보셨던 종목이죠. 블록들 이슈로 오늘 주가 크게 빠지고 있고요. 삐아가 0.68% 소폭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CJ시푸드 같은 수산주의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소비재 가운데서 이렇게 시소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J시푸드가 25%까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3%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상 최고가 오늘 경신을 했습니다. 선크림 원료 관련주고요. FDA에서 선케어 원료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일본 기업과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두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FDA에서 선케어 원료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공시를 통해서 18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어제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게 되면서 증설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이 시각에 7%로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장중에 14.45%까지 상승을 했었고 오늘 이 지금 동반한 거래대금을 보시면 연중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아까 장중에 그 급등했던 시점을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일간 기준으로 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루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문구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정점에 있는 현대차 그룹 내 현대모비스가 오늘장에 한 차례 강세를 띄웠었고요. 마녀공장이 이 시각에 2%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45%, 0.23%, 22만 원 선에서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엔진이 11%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흘째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핵심 기자재, 대형 선박용의 엔진을 만드는 기업 오늘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C가 7% 조정받고 갑니다. 민테크는 이 시각에 20% 가까운 상승, 장중에 25%까지 오름세를 띄었다가 현재 만원선 중반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하는 바스 공동협의체가 18일에 출범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또 삼성, SDI, SK온 등의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민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현대차 쪽에서 바스 공동협의체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으로 민테크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스는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스가 도입됐을 때 전기차 대중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 전체적인 배터리 쪽에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테크 그리고 국내에선 유일하게 또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상용한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스로 전기차가
상용화가 보다 활성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반응들이 지금 이 종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S&D가 16%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드는 기업으로 오늘장에 사상 최고가 경신, 한국 화장품 제조가 8%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HB솔루션 15%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은 반도체 계측 장비 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최근에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고요. 삼양식품 사상 최고가 경신 11%까지 급등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SMR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 미국, 또 우리나라 등의 협의체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만 오늘 원전주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운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아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던 민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장에 좀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 매수 관심 이제 보여도 괜찮을까요? 네, 미테크 관련해서 이거 매수해도 되냐 이런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네,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앵커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배터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검사 장비, 검사 진단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제조, 그다음에 사용, 충전, 폐기죠. 폐기 이런 이제 어디서도 재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바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뭐 예를 들어 애들 장난감이라고 하면 배터리가 다 되면 배터리 새로 갈아 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아 끼고 새롭게 충전해서 그걸 또 다른 차에 갈아 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배터리 상태라든지 이런 걸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스 내에서 민테크가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은 6월 3일 내에 이제 그 락업이 풀렸거든요. 300만 주. 그래서 전체 지분에서 한 13% 정도 되는 물량이 거래가 풀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6월 3일에 풀린 뒤로 오늘이 처음 시세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세가 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이 종목 민테크 아까 바스도 그랬고 지금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오늘 무조건 따라붙는 단기 매매보다도 조금 중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민테크 그렇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20%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또 눈길 쏠렸을 맞습니다. 겁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을 볼 텐데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는 동안에 네. 제가 조마조마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4시에 만약에 윤재석 휴가 가면 그 누가 하냐, 누가 노래를 부르냐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저한테 이런 시선이 쏠리는 건지 저 자신 없습니다. 노란 자켓 한번 입고 자꾸 나와주시죠. 지금 그 많은 분들께서 저를 자꾸 밀어주시고 계시는데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거기서 혼자서 노래를 부를 생각하니까 춤도 춰야 돼요, 요새는. 그래요? 네. 정말 아찔하군요. 대단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열심히 체력 관리 잘하세요. 제가 운동 도와드릴게요. 체력 관리 잘하시고 쉬지 않고 열심히 방송만 하세요. 휴가도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가서 뭐 합니까? 돈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 제발 4시에는 꼭 휴가 가서도 잠깐 오세요. 아셨죠? 예. 받을 기분도 없군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대체불가 윤재코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우리 지금 진단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호섭 PB께서도 4시에 저도 보고 있겠습니다라고요. 이 부담감을 안고 다음 종목 한번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좀 기분 좋은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태일 신당님의 종목이고요. 벌써 불금입니다. 네네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조 시푸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급락 종목만 자꾸 보다가 시원하게 또 급등 종목을 봅니다. 맞습니다. 저 네. 화살표 보이시나요? 상한가 아직도 안 풀린 종목인데 사조 시푸드 5,6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상한가인데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매도할지 아니면 오늘 다 매도해버릴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평단가가 높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회생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쯤이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네.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누리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우선 사조 시푸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에서 차익실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주말을 지나서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지금 저는 상한가 잔량을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현재 46만 주 정도가 상한가 잔량으로 좀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46만 주 정도가 사조 시푸드를 사고 싶은 상황인데 못 사고 있다는 상황이 못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물량이라는 것이 이 매수를 원하는 대기 물량이 다음 주에 또 그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갭 상승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 조정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상한가가 풀리면 어떡하지라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 잔량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종목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 보면 이 종목이 이제 46만 정도면 잔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푸드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결국 미국 시장의 김밥 관련된 내용이었죠. 과거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품 관련주들을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음식료까지 수출입 지표들이 나오면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수치로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상승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지표들을 보았을 때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닐까, 단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받쳐주면서 시세가 나온다는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에 시세가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아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요. 매도 시점에 있어서는 오늘보다는 주말을 지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사조 시푸드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오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진코의 4시 타임에 대한 네. 영향이 여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타령까지 하셨어요. 아니, 저는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요? 아무도 못 알아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따 더 들어보겠고요. 오늘 또 전반부를 빛내주신 이효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를 또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갈 텐데 네. 그 전에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한번 4위까지 알아볼게요. OTT 특집입니다. 분발이 좀 필요한 OTT 뭔가요? 네. 5위가 넷플릭스였고 이건 좀 쉬웠을 것 같고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이겁니다. 뭘까요? 쿠팡 플레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군요. 오. 25.4%입니다. 그래요. 아까 쿠팡 플레이 이용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쿠팡만 제가 좀 돈 내고 봐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딱히 SNL을 좋아해가지고. 특정 네, 프로그램의 맞아요. 인기. 맞아요. 소위 킬러 콘텐츠 같은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OTT도 그렇고 이전에는 게임기 같은 거 있죠. 콘솔 게임기. 이런 것들도 킬러 콘텐츠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 기기가 팔리고 이랬거든요. 킬러 콘텐츠의 이 유무가 참 중요하죠. OTT 순위 4위가 쿠팡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꾸로 인기 순위를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3위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3위도 한번 맞춰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김용만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 볼 텐데요. 왜요? 손 팀장께서 아까 윤정 노래 끝나면 시청자 수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은가비님, 창호행 때문에 듣는다고요? 어떤 아이고. 거요? 혹시 랭킹쇼를 저 때문에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저도 같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봉만 전문가 잠깐 네. 얼굴 비추셨는데 맞습니다. 바로 독종. 독종! 와, 막 나옵니다 지금. 독종 행진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노파구도 같이 나오고 있군요. 이거를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잠깐 했지만 네. 그냥 저희는 그 나와 있는 거 읽을 뿐입니다. 토끼왕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토끼에다가 왕이 붙으니까 뭔가 굉장히 역설적인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귀엽고 하찮은 느낌의 토끼와 강하고 큰 느낌의 왕이 붙어서 토끼왕이다. 그래요. 이제 종목 지나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갈 텐데 네. 김문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바로 오세범님의 종목이죠. 현대 모비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요즘에는 언급이 많이 안 되고 네. 있었다가 슬슬 물길 들어오나요? 그쵸. 툭툭 올라가는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요즘에. 화신 같은 종목도 그렇고. 모비스도 오늘 7% 나갑니다. 무려 지금 16,000원 올라가면서 23만 7,500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자, 매수 가격이 이분 26만 1,000원이고요. 네. 10%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잘 안 가네요. 얼마나 갖고 가면 좋을지. 자, 무거웠죠? 주가 흐름 참 답답했습니다. 네. 27만 원까지 갔다가 21만 원, 2만 원까지 쭉 다 밀렸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오늘 크게 반등이 그쵸.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반등의 서막인 건지 지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아주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그 현대모비스도 지금 26만 1,000원의 비중이 10%니까 지금 물려 계신 거고 크게 뭐 물진 않았습니다만은 우선 요 종목들 일단 독종 노빠꾸 전략으로 하반기까지 가져가시길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그 현대모비스하고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죠. 정몽군 회장님께서 뭐 사망설이 아침에 나돌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또 이제 부인 그 공시를 냈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뭐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고 그러니까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한 20%가 삼전하고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 못 움직이는 거예요. 수급 블랙홀 현상 유발시키면서. 예. 우선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 영향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는 이제 고점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최근에 그 SL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중소 개별 자동차 부품주가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제가 봐서는 뭐 전고점 돌파를 못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달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화라든지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강세를 한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제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주가 너무 싸죠. 터무니없이. 요즘에는 이제 막 수급이 막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뭐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고 처절하게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 수급이 안 돌아오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저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몽구 회장 뭐 사망설과하고 그 상관없이 이제 기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털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홀딩에 나가시고 지금 월봉 보시면은 사실은 그 이번 달에 원래는 그 맥점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2달 누르고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 지지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1월부터 그동안 쭉 이어오는 요 추세 지지 하단 맥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기초 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월봉에서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다음 달까지 양봉이 나오고 통상적으로 또 이런 무거운 종목군들은 안 움직일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안 움직이고 행보합니다만은 한번 또 방향을 잡아버리면 또 이런 식으로 우상향 기조를 많이 유지해 나갑니다. 뭐 실적을 보나, 뭐 배당률을 보나, 그 다음에 환율을 보나, 여러 가지 재료 모멘텀을 보더라도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눌림 준다 그러면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한 5% 추가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이제 직전 고점이 항상 27만 원 라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중장기다 그러면
최소 이 기업도 하반기까지 3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및 중기, 장기 홀딩 전략, 독종 노빠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독종 노빠꾸 전략 여기 통용이 됩니다. 현대모비스의 단기로 봤을 때도 27만 원. 그러니까 이 매수하신 가격 그 위입니다. 네. 자, 거기다가 조금 더 오래 보유를 해 보신다면 올해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이대로 홀딩 갖고 계시다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래도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상담을 하니까 그래도 예.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독종 녹받고 다음 종목도 받을 수 있는지. 잠깐만요. 왜요? 지금 꿀부자님께서 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임리얼님께서 꿀부자님은 양봉업을 하시나요? 달달한 꿀차 먹고 싶네요. 그래요. 진짜 근데 양봉업 하시는 거면 진짜 신기할 것 띄용할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그래요. 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왠지 오늘 읽고 싶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으세요. 왜요? 금요일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서 연희님의 종목입니다. APR 살펴볼게요. 네. 36만 8천 원. 그리고 비중이 2%밖에 안 되세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36만 8천 원이면 지금 수익 확실히 보고 계신데 2% 정도라서 오히려 조금 아쉬움이 남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APR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비중이 2%니까 오늘 한번 때렸다가 다음에 늘림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미서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2%니까는 그대로 끌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는 APR이 최고점, 그러니까 올해 2월 27일 날 46만 원이죠. 거기서 이제 피보나치 78.6. 여기가 이제 저항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기술적 저항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를 보게 된다 그러면 요 트렌드입니다. 요 트렌드.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저항 맥점, 오전에 이 고점이 40만 원 전후가 저항 맥점이었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래가 이제 안 나오는데, 근데 요것도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올해 계속 연기금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거든요. 예. 근데 뭐 APR에 뭔가 꽂힌 게 있나 봐요. 계속 뭐 순매수죠. 전반적으로. 뭐 다른 기관 쪽도 일단 매수고, 특히나 이제 보험 쪽이 보통 물론 이제 비중 크지 않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는 보험이 가장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이제 안전한 종목 산다는 얘기예요. 보험이나 은행에 매수한다 그러면. 예. 근데 뭐 병아리 눈물만큼입니다만 일단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수급이 좋다는 얘기죠. 외인들도 뭐 그렇게 많이 파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끌고 가시면 뭐 최고점까지 일단 가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주가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같이 건들다 보니까 약간 굴곡지게 움직이죠, 굴곡지게. 예, 그리고 지금 요 최고점 이제 매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는 현재 요 정도 구간이 일단 오전에 한번 때릴 자리고, 비중이 안 크시니까 매수가 위쪽이고,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눌림을 다음 주에 준다 그러면 35만 원 전후에서는 일부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한 43만 원, 돌파 시에는 45만 원 윗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한 영업이익 한 1,500억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한 2조 시총이 한 8천억이니까 뭐 관련 대표 종목으로서는 아직도 주가가 고평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단지 좀 굴곡을 이루면서 움직이니까 일부 물량은 저항이 오게 되면 끊어주고 다시 저점 매수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은 홀딩인데 돌파 시에는 43만 원, 예, 그다음 2차는 45만 원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홀딩이고, 눌림을 준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 3%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아리 눈물만큼이지만 보험 쪽에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 종목도 홀딩 관점 유효하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43만 원, 2차 목표가 45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석 혹시 병아리 키워봤어요? 병아리 아니요? 실제로 본 적은 있죠? 네. 있어요? 노란색에. 아, 그래요? 예. 병아리가 진짜 작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 병아리를 딱 가끔 이만한 이제 키웠었는데 이 병아리 눈물만큼이면 진짜 그만큼이거든요. 보이지 않을 크기입니다. 네. 정말 더위 선택이 와 진짜
김홍원 전문가님 진단 들을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꿀부자님께서도 때리고 북마 전문가님은 너무 다른 선택이 매력적이다 하면서 지금 엄지를 이렇게 막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불개비님, 대덕전자는 갑자기 왜 떨어지는 건가요? 대덕전자. 진짜 떨어지고 있네요. 이 떨어질 때도 별로 없는데 더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요. 그 이유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신하브루님, 병아리 눈물 흘리는지 궁금하긴 해요. 이거 생각 못한 것점입니다. 병아리가 눈물이 나나? 이게 근데 저도 병아리 그 닭 키워보고 했는데 눈물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없긴 하네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네. 뚝뚝뚝 흘리진 않더라도 눈곱이 끼면은 눈물은 고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병아리를 볼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손 팀장님께서는 네. 고양이 발톱만큼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땡이에요. 이건 좀 크지 않아요? 고양이가 발톱 생각보다 커요. 고양이 키우죠? 되게 뚱뚱한 거. 네. 뚱뚱하다뇨. 굉장히 뚱뚱하다. 저번에 제가 그 SNS에서 뭘 올렸길래 봤는데 거의 몸통만 하던데요, 고양이가? 저희 고양이 한 15kg 됩니다. 그만 엄청 크잖아요. 그래요. 그 이름이 뭐죠? 요다. 요다만큼 그렇게 뚱뚱한 그 무게만큼의 예. 수익이 여러분께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은가비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중공업 얘기는 참 많이 했지만 첨단 소재는 또 오랜만에 보네요. 역시 주가름이 중공업과는 좀 다르군요. 그쵸. 주가가 참 아직도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35만 천 원에 10% 들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이 현재가보다 조금 위에 네.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인데요. 얼마 전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고 사실 이 정도 가격은 그전에도 많이 나왔던 가격이라서 정확히 언제 매수하셨는지 시기를 알기 좀 어렵네요. 자, 효성 첨단 소재. 문제는 미래겠죠.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과연 다시 솟구칠 일이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쪽은 많이 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희망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자, 그 화학업황 자체가 지금 상반기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효성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고 대표 기업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부진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을 고점 찍고 나서 상반기에는 계속 대밀리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화학업 쪽은 하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되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롯데케미칼을 먼저 보고 우리가 주가를 위치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지금 대세 그 지지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이번달, 이게 레인지 안에 들어왔죠. 예, 장기 지지 맥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어왔던 요 추세 지지 하단 라인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보건대는 롯데케미칼도 지금 역외자로 길게 이제 빠지는 그런 구간이고, 하락 5%까지 나왔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화학업종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서서히 이제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실적 부진도 아니죠,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 실적도 뭐 괜찮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지금 저평가입니다. 시가총액이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뭐 지정 저점을 다시 뭐 깨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물렸고 35만 원이니까 35만 원이 요거 뭐 다음 주에도 반등 나오면 올라올 수 있어요. 단기로 접근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수가 36만 원에서 한 37만 원. 그 정도 한번 끊으시고, 이 기업은 근본적으로 앞서 제가 이제 업황의 흐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중장기 하반기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반기까지. 그래야 이제 수익이 납니다. 안 그러면 지루해서 여러분들 못 견뎌요. 지금 보시면은 월봉에서는 이제 60개월선 지지맥점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 없이 조금 누르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지지맥점은 지난달에 확인했고, 아까 롯데케미칼처럼 업황 예상보다 좀 더디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요 레인지 안에까지 지금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월 말에 이제 올릴 수 있고요. 다음 달 정도 이제 서서히 양보는 올라가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막 급등 나고 막 그러지는 않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우상향 기조를 계단형 상승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중장기적인 보유 목적이 아니시다 그러면 반등 시에 매수가 언저리에서 아니면 37만 원, 그 언저리 37만 원, 38만 원 매도하시고요. 중장기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직전 저점까지 민다 그러면 한 5% 매수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최소한 한 45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단기인지 중기인지
그것만 지금 문의하신 그 시청자님께서 결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홀딩입니다. 우선은. 네, 효성 첨단 소재 일단은 홀딩 네.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은가빈님께서 오늘 저희가 도움 드리자마자 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간택이라뇨. 은가빈님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시나브로님, 장호이코님 센스 짱! 윤재이코님과 티키타카 진행 잼나게 하셔서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이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아요. 거기에다가 저희끼리만 해서 웃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계좌 보면서 웃음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OTT 특집입니다. 가장 분발이 필요한 OTT는 뭘까요?거든요. 넷플릭스부터 쿠팡 플레이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3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자, 3위는 어떤 OTT입니까? 3위는 바로 TV. TV였습니다. 아니 근데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네요. 네. 넷플릭스가 39, 거의 뭐 절반 가까이였는데 쿠팡 플레이가 25%. 네. 그리고 이제 앞자리가 또 바뀌어서 티빙은 17.4%. 남아있는 두 개는 그러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는데요, 그럴 거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 남아있는 두 개의 OTT 뭐가 있냐면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 두 가지 남아있습니다. 이 두 OTT가 어느 정도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는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네코님 나와주시죠. 네, 요즘은 정말 이 주식 보면서 메뉴 골라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시 구간 넘어서면서 1시간 사이에 검색된 종목들이 음식료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양대지수 코스피는 양봉, 그리고 코스닥은 아래꼬리 달면서 낙폭 축소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시 구간 또 어떤 종목이 1시간 간격으로 많이 검색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리드위즈, 신규 상장주였죠. 그리고 CJ시푸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민테크 올라와 있고요. 6위에 국순당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 11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면서 한 차례 랠리가 시작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국순당 하면 막걸리죠. 이 K 막걸리가 미국 수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 11일에 상한가를 한 차례 기록했었고요. 김밥 다음으로 막걸리가 또 K 음식료의 한류를 주도할 것인가 이러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홍보는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캠핑 매니아 대상으로 막걸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캠핑과 찰떡궁합이라고 해서 이 캠 막걸리를 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쿨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예, 쿨한 매력 맞나요? 막걸리? 예, 국순당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주가가 지금 이 시각에는 일단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데 장중에 14%까지 시세 내고 나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요즘 추세 타고 있는 음식료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16%, 이 종목은 지금도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17%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는 음식료 지주사주고요. 흥국 F&B가 12%까지 상승세를 띠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흥국 F&B도 역시 음식료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식료 전반적인 매기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즙 음료, 식품 첨가물, 청량 음료 관련한 그런 기업이네요. 그리고 그 음료 스타벅스 쪽에서도 관련한 그런 내용물을 납품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현재는 2,730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에코프로, 머티, 쭉 순위 아까부터 올라와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대상홀딩스, 사조 동아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8%, 현재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을 그동안 싣지 않았던 잠잠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오늘 거래대금 실리면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올라
올라간 부분은 보시면 26%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조 대림 쪽에서 냉동김밥을 미국 쪽으로 수출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에 사조 그룹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사조 동아원의 주가도 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D 그리고 크라운 제가 이 종목이 현재 주가 급등하고 있네요. 4% 지금은 상승 탄력은 좀 줄었습니다. 아까는 10% 넘게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4% 플러스 크라운 제과 과자 쪽으로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11,170원 선 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SKC가 5%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SKC가 왜 갑자기 오르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장중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서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미국 반도체법에 보조금 수령하는 기업으로 관심을 받았었죠. 예,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추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양식품, 우듬지팜 이 종목이 5%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엔진,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검색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지금 순위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아까 대상홀딩스가 또 상승하면서 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 쪽으로 김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김치 가운데 절반 이상 비중이 대상의 종갓집 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홀딩스 하면 김치주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상홀딩스 대 그리고 지금은 또 순위에서 다 지금 내려가 있지만 전선주가 아까 한시 구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김치와 전력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신규 매수의 매력도는 어느 쪽일까요? 네, 너무 다른 섹터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김치, I like 김치. 네, 김치주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네. 좀 조정이 나왔다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전선주 요새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을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신규 매수 어떤 쪽으로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 전선주는 이제 큰 파동이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구리가게 일단 고점 찍고 밀리고 있고 풍산도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달에 한번 진단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지난달에 죄송합니다. 5월달에 일단 고점 나온 게 그러니까 1998년도 고점이죠. 여기 IMF 때. 예, 거기서 이제 장기 고점 이거 98년이면은 지금 30년 넘었나요? 예. 장기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올랐고 이번 달은 이제 큰 흐름이 안 나올 거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오늘 빠져나오는 게 좋고요. 지금 반대적인 입장인데 근데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장기 이제 고점 찍고 나서 기술적으로 이 트렌드를 지금 돌파를 했죠.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고 나서 지난달 지지난달 안착하고 지금 이번 달에 거래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도 트렌드 딱 지지하고 지금 터닝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대상홀딩스를 매수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막말로 못 먹는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40억 정도 나왔거든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이미 작년에 가격을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막말로 소비가 좀 감소한다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소 20-30% 올려놨기 때문에 그 가격 올린 효과가 올해 내년 실적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소비가 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늘 수밖에 없죠.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한 114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아마 그 이상 나올 것 같더니 시총이 지금 3천억 정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 대비 주가도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홀딩에서 낮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선 없이는 살아도 구리 없이는 살아도 김치 없이는 못 삽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망할 수 있어도 KTNG하고 하이트 진로는 안 망하죠. 담배하고 술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런 개념을 본다 하면은 지금 이제 좀 중기로 본다 그러면 대상홀딩스가 월등히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김치랑 전선주를 비교하는 날이 오는 것 같은데 너무 또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 없이 못 사는 한국인들 지금 시점에서는 대상홀딩스 사는 것에 한 표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한번 가볼까요? 네.
초레이님, 종목 돌려막기 상이네요. 한 섹터 오르면 다른 섹터를 전부 못 가고 섹터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항상 이 박스권이 좀 있는 장세가 성격이 좀 그렇죠. 네. 한쪽이 가는 만큼 다른 쪽이 내밀려야지 이게 유지가 되니까. 참, 그래서 종목 잘못 고르면 고생만 죽어라 맞아. 하고,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바꾸면요. 그때 또 걔가 가고 내가 옮겨 탄 게 내려가요. 본인 이야기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저를 이렇게 시무룩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너무 이게 몰입이 확 되는 거 보니까 뭔가 겪으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딱 요새 시장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에이 누가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 할 텐데 다 그렇게 돼요. 정말 몇 달이고 거의 1년 2년 시달리게 되면 이제 못 참겠다 또 안 되겠어 하고 에이 매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호 앵커의 네. 눈가에 촉촉함이 그래요. 보이는 것 같다. 제가 웃고 있지만 이게 네. 아마 모두 웃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종목 계속 갈까요, 저희는? 네, 그래서 네.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진용님의 종목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이고요. 75,000원, 비중 10%. 어제 매수가까지 갔었는데 오. 오늘은 또 흘러내립니다.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어제 75,600원까지 딱 터치가 나와서 네. 이제 좀 가려나 싶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신다면 차트상의 흐름도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양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가 밑으로 내려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한진칼을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만 먼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보시면은 한진칼 같은 경우도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유입되고 있죠, 저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만 계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밑에서 얘네들이 지금 빌드업 해온 물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매수한 비중 대비 주가는 상승폭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원래 이제 거래가 좀 안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큰 흐름 봤을 때, 거래가 안 나오게 되면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머뭇합니다. 왜냐하면 또 일시적으로 고점에서 물렸던 물량이 크게 출회가 된다 그러면 기관하고 외인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그죠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라 하면은 올 연초 급등 나왔던 1월 달하고 이제 2월, 3월 초까지의 그 매물 소화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데. 월봉에서도 이제 거래가 안 터졌죠. 거래도 전혀 안 나오는 가운데서 주가는 찌글찌글 우상향 기조로 이어나간다. 그러면 직전 고점을 터치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군가 물량 다 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런 패턴은 우상향, 그러니까 전 고점을 좀 벗기려 봅니다. 저도 뭐 가끔 지금 체크하고 있는 종목인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8만 원 돌파해보려 보십시오. 8만 원 돌파하게 되면 지난 연초에 윗골이 나왔던 9만 원 초반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단가까지 돌파한다 그러면은 최고점 10만 원 돌파 가능하죠. 하반기까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 및 중기 관심 가지시고 1차 단기 목표가는 8만 원 돌파했을 때 8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 정도. 거기서 한번 끊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예. 기관하고 외인들이 지금 같이 양매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기 및 중기 관점에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 한 8만 5천 원, 8만 8천 원 돌파 시에는 9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해부터는 이제 6만 5천 원 이탈하면 안 돼요. 중기 물량이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탈하도 상관없는데 단기인데 6만 5천 원을 또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반이라도 끊었다 다시 아래에서 보시고 그거 이탈 안 하면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홀딩에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진칼에 대해서는 단기 혹은 좀 중기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8만 원 돌파할 때에는 8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까지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하는 동안에 남궁옥님께서 TV 보다가 에코님 웃겨서 들어왔대요. 제가 한 그 이야기에 많이 공감이 되신 거죠? 공감요.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맞아요.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왜냐면 그러고 계실 거예요. 종목 들고 있다가 다 죽여놓고 패대기 치고 때린데 또 때리고 이러니까 와
네. 못 해먹겠다 싶을 정도까지 가면 이제 팔게 되거든요. 적당히 조정받고 적당히 내려가면 사람들이 다 버팁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희망 줬다가 또 때리고 희망 줬다 또 때리고 약 발라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팔면 못 버티게 해서 팔면 네. 와, 기적의 반등장. 아, 이거 정말 미치는 겁니다. 오늘 진짜 파워풀하시네요, 앵커님. 아니 이게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울분이 갑자기 저 조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 좀 내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너무 웃겨요. 저희는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을 한번 네. 가볼까요? 자, 엘레강스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초레이님께서 네, 왜요?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이쯤 감정선이면 경험담이라고. 아, 그래요? 뭐 그냥 여기 뭐 답변은 안 하겠고 그냥 네. 뭐 경험담일 수 있겠죠. 뭐 유튜브 정점숙님의 종목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직랜드입니다. 매수 가격 49,000원, 10%에 못 팔았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에이직랜드가 오늘 장에서 보시면요. 사실 상승이었습니다. 그것도 5% 가까이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올랐던 걸 고스란히 또 다 내려오네요. 장 초반에 반짝했다가 다시 긴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이직랜드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니까 아직 아닌가?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희망 살짝 주다가 또 때리면 여기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줬다 뺏기 전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중한 판단이 네. 필요합니다. 에이직랜드 이대로 과연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버티면 되는 종목인 건지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이직랜드입니다. 조정이 좀 꽤 크게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들고 있을까요? 그죠.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그 4월 달부터 이제 개별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제가 이게 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왜 조심스럽냐면 지금 미국도 이제 이런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신고가 나오면서 액분하고도 올라가는데,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그 후발 기업들 뭐 AMD 같은 경우는 이미 그 3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뭐 저점까지 뭐 밀고 엄청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빠지는 종목군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종목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이제 몇 종목 빼고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빠지는 종목이 많죠. 개별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도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 나오고 나스닥도 고점 나왔는데, 근데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무한정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가 올라갈 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이 나왔는데 신고가 나올 때도 안 올라가는 애들이 많은데 훨씬 더. 그럼 얘네들이 올라갈 때도 빠지는데, 얘가 이제 빠졌을 때는 또 다른 종목군들 기존의 후발 종목도 어떻게 하겠냐, 이 주가가. 그걸 지금 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후발 종목군들은 좀 반등이 나올 때 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선 일부 좀 현금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 흔들었다든지 아니면 3전의 주가 더 치고 간다 그러면 그때 이제 흐름을 좀 보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금 61선 뭡니까? 우리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121선 뭡니까? 경기선이라고 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120에서 이탈하고 나서 지금 120에서 하단에 있는데, 수급선 61선이 121선을 데드 시켜버렸죠. 데드. 그러면 데드 시킬 때 주가란 것은 통상적으로 이 기법 들어가는 겁니다. 데드 시키지 않게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나올 때 121선하고 61선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못 해버리면 여기서 얻어맞고 다시 한번 대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도 지금 없고요. 크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61선이 120선 대드할 때는 이게 반등 나올 때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부터는 요 에이직랜드도 45,000원 이탈해버리면 모양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트렌드를 지금 살짝 하향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반등 나올 때 좀 현금화를 하시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일단 현금화 하시고 본전 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점을 만약 45,000 이탈한다 그러면 일부는 조금 손절 리스크 구간이니까
그 손절들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단 월봉에서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이번 달에 무조건 이제 올라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원펀치 3 강냉이 패턴인데 만약 이번 달 현재 양봉인데 이거 음선 전환돼 버린다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가 전후니까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한 55,000원, 56,000원 그 라인에서 단기 차익 실현 관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징랜드 살펴드렸습니다. 네.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자, 정점숙님의 에이징랜드까지 봐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은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무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무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네. 채팅창 보니까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숱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머라카론님께서는 진짜 거의 이거 뭐죠? 상초에 소금 뿌리기, 불난집에 부채질하기, 우는 아이 뺨 때리기. 그래요. 게다가 서당캐님, 불난집에 가서 담배불을 붙이기. 그래요. 정말 맞은데 또 맞고 이러면은 거기서 사람이 웬만해서는 버티기 힘들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소수의 몇몇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요 거의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많은 여러분의 결정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나는 바보 같은 결정을 왜 했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이 설령 바보 같은 결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딱 한 번만 잘 결정하시면 거기서 수익으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저희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진짜 확신할 수 열변을 토합니다. 있습니다. 유창호 앵커 최근 네. 경험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도 희망을 갖고 네.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낼 수 화이팅!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OTT 중에서 가장 분발이 필요한 OTT인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위와 2위 띄워주시죠. 1위는요? 자, 디즈니 플러스였습니다. 8.7%로 점유율이 가장 좀 낮았네요. 웨이브가 9.5% 비슷한 한 자릿수 수준인데 때. 디즈니 플러스가 좀 약했네요. 최근에 그 스타워즈와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점유율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투표를 해주셨을까요? 그 결과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의 투표 결과는 좀 많이 비슷해요? 달랐습니다. 오. 압도적으로 분발이 필요할 것 같다 싶은 웨이브로. OTT는 웨이브가 무려 52%. 웨이브에 대한 인지도? 아니면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많이 있었군요. 웨이브가 52%로 네. 나왔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18%, 쿠팡 플레이가 14%, 티뱅이 14% 이렇게 투표가 됐습니다. 손 팀장님이 네. 웨이브를 못 쳐서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밑에 아임리얼님께서 네. 웨이브를 타달라고 하셨는데 저 웨이브 타는 거 괜찮은가요? 이걸 웨이브가 아니라 네, 그냥 저 춤을 못 춰요. 죄송합니다. 오징어 펄떡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마무리할게요. 자, 저희는 랭킹쇼는 오늘 아쉽게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오늘 금요일이죠. 밤 9시에 미스터 진단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목 진단을 해드릴 여유가 또 있으니까요. 네. 오늘 미리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접수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저희 랭킹쇼에서 다음 주에도 돌아올 텐데 랭킹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주말만큼은 푹 쉬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